동아고등학교 물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우리가 운동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VT 그래프를 그리면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바가 VAST니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VT 그래프를 그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물리의 대부분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추가적인 스킬이라고 보면 돼. 운동량 보존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걸 사용하는 거야. 운동량 보존은 운동을 분석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더 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을 배우는 거지.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인데,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가 스칼라 값이야. 스칼라. 크기만을 갖는 값이라는 거야. 크기.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크기만 가져. 그러니까 얘 자체를 다루기가 엄청 더하고 빼고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루기가 편하겠지. 그리고 경로하고 상관없어 가지고 처음과 나중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보존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뜻이지. 좀 잘 구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너희들이 체득하는 거야. 체득. 이런 문제가 딱 보면은 얘는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야겠구나. 이게 충돌이 일어났네. 얘는 운동량 보존을 사용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풀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편해진다는 거지. 잘 안 되면은 연습 단계에서는 계속 VT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란 말이야. 알겠지? 이 모든 과정이 계속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복돼야만 잘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정해주는 건 덜 의미가 없어. 별로. 왜냐면 이게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는 해결을 못하니까. 알겠지? 너희들이 물리 문제를 접했을 때 스스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얘를 풀어나가야겠다.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은 이제 각자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내 말은. 알겠지? 다시 보자 이제.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읽어볼까? 스카이다이버가 높은 곳에서 낙하할 때 처음에는 속도가 빨라지지만 어느 정도 낙하한 후에는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해진다. 낙하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신과 토해보자. 자, 이거는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네. 그지?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니까 새로운 물리 상황인데 왜 이걸 에너지 보존 처음에다 집어넣었을까? 이거 나중에 한번 다 배운 다음에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데, 일과 에너지인데, 일이라는 게 물리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과 일반적인 일과 다르지. 이건 중학교 때 많이 나왔잖아. 일이라는 것이 물리에서 말하는 일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이 다르다. 그지? 물체를 가방을 들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일을 했니 안 했니? 얘는 우리가 가방을 들고 서 있으면은 무겁잖아. 그러니까 힘이 든다고 말하지만 일을 했다고 안 하거든. 물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일에서는 일을 했지만 물리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 물리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W이 한 일인데 F 곱하기 S,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돼야 된다. 힘의 이동 거리의 방향으로 힘이 얼만큼 주어지는가, 이거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 W가 결정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건 중요한 거니까. 중학교 때 많이 해가지고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괜찮겠지. 자, 내가 이렇게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고 어느 정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자신이 만약 이해가 안 됐으면은 나한테 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W 1이라는 것이 F 곱하기 S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 보면은 F라는 힘으로 S만큼 이동했어. 그럼 여기에서 얘의 물체는 원래 정지해 있었는데 F라는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V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었지. 그지? 그럼 얘의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유도 과정이 있는데 유도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지? 유도 과정은 안 물어보거든. 졸업할 때까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라는 힘이 가해서 정지해 있다가 V가 되었잖아. 운동 상태가 변했지. 그리고 이 FS만큼 W를 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체가 될 거란 말이야. 얘 에너지는 얼만큼이야? 2분의 1 mv 제곱이야. 이렇게. 자, FS라는 거가 에너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된다. 알겠지? F라는 힘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 어떤 물체를 옮기는데도
얼만큼 옮기는지도 중요하고 이게 얼만큼 무거워서 얼만큼 힘을 주는지도 중요하잖아. 그 두 개의 곱으로 W가 표현된다 이런 거지. 알겠지? 자,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운동 에너지가 1의 정의와 운동 법칙에 따라 한 이프는 머시기 등가속도 법칙을 집어넣는데, 자, 이거씩 다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그럼 에너지가 이거야? 그렇진 않은데, 그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유도 과정을 너희들에게 고등학교에서 제시해주기 위함이고,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도 유도하긴 하는데 전혀 몰라도 된다는 거야, 졸업할 때까지. 알겠지? 그래서 W는 FS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운동 에너지 V라는 속력을 가지는 녀석은 어떤 물체가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얘의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알겠지?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만약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물체는 중력이라는, 드는 힘 생각하지 말고 물체에 중력이라는 게 작용한단 말이야. mg라는 힘으로. 그리고 h만큼의 이치를 떨어지게 돼. 그러면은 봐봐, F가 뭐야? mg라는 힘으로 높이 h만큼 당겼지, h만큼 이동했지. W는 fs, 그지? fs. 그럼 mg 곱하기 h가 돼서 이게 바로 W. 얘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서부터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에너지가 얼마큼 된다는 거야? mg h만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말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말하고, mgh라고 말하는 거지. 나중에 전기력이나 다른 힘을 배우게 되면은 전기력의 F와 S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될까?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W는 FS다. 다음에 제시하는 게 탄성 에너지인데, 탄성이라는 건 힘이 뭐냐면 복원력. 탄성이 뭔 줄 알지?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하고, 복원력 F는 마이너스 KX. 마이너스는 이제 부호를 반대 방향으로 복원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K는 어떤 상수값, X는 늘린 거리. 그러니까 많이 늘면 많이 늘릴수록 더 많이 돌아가고 싶어 하겠지. 용수철이 있는데 얘가 단단한 용수철이면 K 값이 큰 거야. 단단하면 더 짱짱한 용수철이면 더 많이 돌아가고 싶어 하겠지, 그지? 그리고 많이 당기면 더 많이 돌아가고 싶어 하겠지, 그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F라는 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당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딱 F라는 힘을 주고 있어. 그때 힘은 마이너스 KX. 크기만 따진다면 플러스 KX, 그지? KX만큼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근데 X에 늘어난 길이에 따라 이 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처음에 하나도 안 늘어났을 때는 탄성력이 0이 되는 거고, 블라블라 직선 형태로 증가하겠지. 여기만 X만큼 늘어났을 때는 KX, 그지? 요 지점은 뭐 2분의 1 X만큼 늘어나 있을 테니까 힘은 2분의 1 KX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전체 에너지는 FS니까 요 밑에 면적이 될 텐데, 이 면적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KX의 제곱이 된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탄성 에너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탄성 에너지 W라는 거는 2분의 1 KX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2분의 1 KX의 제곱이구나. 이걸 뭐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구나. 자, 고등학교에서 제시하는 에너지는 딱 3개 나오는 거야. 위치,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자, 이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야? 다 이제 보존된다는 거야. 보존. 마찰이 없는 한 얘네들이 서로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보존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은 이렇게 적는다는 거겠지. 여기에 보면은 도달했을 때 V를 물어봤어. V는 어떻게 되니? 이거 VT 그래프 그려서 구할 수 있어. V가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VT 그래프 그려서 구할 수 있는데, 자,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얘가 보면은 내가 여기 도착한다는 거 여기 도착했을 때 V를 물었으니까 중간 과정 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도착했을 때를 물었으니까 에너지 보존으로 하면 좀 편하겠네. 얘가 원래 mgH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V라는 것이 루트 2GH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높이가 V를 결정하지 지금, 그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럴 때 에너지 서로 써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가 보존되고 전환된다는 거고. 됐지? 넘어갈게. 자,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마찰이 없으면 보존된다. 이 전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말해. 아까 말했던 중력, 탄성력,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말하고, 얘네들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마찰이나 뭐 손실 없으면 보존된다 이런 거야. 자, 이 부분 한번 볼까? 그래서 FS, MGH만큼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거지.
이게 어려우면 보지 마. 아까 내가 방금 풀었던 문제가 전부야. 여기 보면 mg h0만큼이 되면은 이때 v를 2분의 1 mv0가 된다는 거야. 여기는 각각 위치에 따라서 적은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수식이 어려우면은 안 봐도 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안 봐도 돼. 자, 보자. 그 다음에 탄성력. 그러니까 어떠한 얘를 놓고 얘를 갖다 부딪혔을 때 수축이 일어나겠지. 근데 수축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될 테고 다시 분명히 튕겨져 나오겠지. 그지? 그걸 가지고도 에너지 보존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에너지 보존을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거야. 알겠지? 이것도 모르면 보지 마.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에너지 손실이 있을 때고, 그럼 그 에너지 손실은 얼마큼 일어날까? 라는 거야. 당연히 FS만큼 에너지가 손실되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더 이렇게 해볼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아래로 mg라는 힘을 받아갖고 h만큼 떨어질 거야. 그래갖고 바닥에 이렇게 도착할 텐데, 원래대로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면은 mgh라는 에너지가 전부 다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거든. 그지? 그런데 만약 여기에 공기 저항력 F라는 게 사실은 계속 변하지만, 여기서 만약 일정하게 어떠한 알파라고 해볼까?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계속 일정하게 공기 저항력이라는 게 작용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mgh라는 에너지가 전부 다 고지고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알파라는 힘 F 곱하기 S만큼 빠진다는 거지. 이만큼 에너지가 소실되고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빼도 되지. 힘 mg라는 힘에서 알파라는 힘을 뺀 다음에 그 힘만큼의 h를 이동한 것이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자, 어차피 똑같은 식이 되지. 그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손실되는 에너지도 FS다.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힘이 일정한 상태만 거의 주어질 거야. 나오지도 않겠지만. 알겠지? 그때 에너지의 소실은 똑같이 FS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고. 자, 넘어가 볼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받으며 운동하는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보통 모의고사 문제는 저 값을 FS로 구하라고 안 하고, 보통 모의고사 문제는 마찰이 주어지는 상황을 주어진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존되냐 보존되지 않느냐 OX 퀴즈처럼 물어봐.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이런 식이 보통이야. 일반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되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아까 문제 처음에 질문했던 스카이다이버도 분명히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거든. 한번 생각해보고. 마찰이 클수록 역학적 에너지가 더 빠르게 감소한다. F가 더 크니까 더 빨리빨리 감소하겠지. 저항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실되면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지.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